이제 방정식, 부등식에서 활용하는 거야. 네. 네, 맞습니다. 방부등식의 활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뭐 2x제곱 플러스 3x 빼기 1은 0. 이 식이 뭐냐면요, 사실 그래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0 하지 말자, 너무 쉽다. 3x 더하기 3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사실 어떤 식과 어떤 식이 같다가 된 거야, 맞지? 근데 왜 같다가 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같다는데요. 맞아요, 그냥 같다는 맞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저 방정식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 함수와 이 함수, 이 둘의 교점을 찾기 위해 연립한 거다 라고요. 얘들이 연립하면 이 식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연립을 왜 했어? 이 둘의 뭘 찾으려고? 결국 교점 찾으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야, 얘 풀어 하면 사실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이 이놈의 근이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거랑 똑같은 식을 선생님 이러면 이 함수가 너무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3x를 이항해가지고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식을 살짝 변형해서 요 함수와 요 함수 사이에 교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기고 얘는 이렇게 생기네. 얘가 알파다, 얘가 베타다. 그럼 자, 이 식의 근이, 이 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였죠. 지금 여기 교점이잖아, 교점 x좌표. 근이 알파 베타였습니다. 근데 이 식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나 그냥 이항만 한 거야. 얘도 근이 여전히 뭐겠니? 알파랑 베타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는 선생님, 저는 그냥 이걸 다 옮겨버릴게요. 그래서 y는 2x제곱 마이너스 4랑 y는 0, 즉 x축과의 교점을 찾을게요. 해서 요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이 나왔을 때 좌변, 우변을 두 함수로 바라봐 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바라봐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바라봐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바라봐 줄 수도 있고, 니들이 편하게 양변에 뭐 더하든 빼든 곱하든 해서 편하게 만든 후에 그 함수를, 편하게 만든 함수를 가지고 교점 혹은 뭐 x축과 원하는 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근 알파 베타는 안 바뀌어요. 이해했죠? 왜? 식이 안 바뀌었어. 식은 그냥 뭐 변형되지 않았어요. 그냥 넘기기만 했어요. 근이 안 바뀐다고. 그 말은 니들이 이 식을 변형한 후에, 최대한 간단히 만들고 너희들이 편하게 만든 후에 두 함수의 연립이었구나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다고. 근데 이게 방정식도 되지만 부등식도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지금 이게 크다면 뭐야? 이 함수보다 이 함수가 더 큰 부분을 찾으세요, 이거거든. 자, 함수는 y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맞죠? 그럼 얘네들이 크다는 얘기는 x좌표가 더 크다 이게 아니라 y좌표가 더 큰 부분 찾아라 이거야. 이 2차 함수보다 이 1차 함수 y좌표가 더 큰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서는 알파 베타 사이에서는 얘가 더 크거든요. 이 위에 있는 게 1차 함수가. 그죠? 얘는 이제 보세요. 누가 더 커야 돼? 2차 함수보다 0이 더 커야 돼. 즉 0보다 작은 부분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너네 저렇게 풀래? 이렇게 풀래? 이게 좀 더 쉬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리고 식을 변형해서 양변을 그래프로 풀 수 있다. 그래프로. 자, 설명은 이게 됩니다. 뭐 할 게 없어요.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됩니다. 변형 잘 하시고요. 자, 136페이지로 갑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제 실근계수 구하래요. 자, 보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아닌가 플러스 a 자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있는데 얘 근계수 찾으래요. 실근계수. 그쵸? 이 실근계수 어떻게 찾아요? 나는 y는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3이랑 y는 0 둘 사이의 교점 개수라고 생각합니다. 저 실근계수를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y는 0이라는 건 사실 x축이고 얘를 그릴 거야. 그리기 위해서 프라임을 해준다. 아 그럼 프라임이 0이랑 마이너스 2에서 그 값을 갖는다. 맞죠? 프라임이 0이 된다. 그래서 얘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에요. 됐나요? 이 함수 그리고 있는 거야. 이 함수 얘가 0, 마이너스 3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2, 얼마예요? 마이너스 2,1인가요? 12, 8 맞네요. 1이네요 이렇게. 그럼 x축 어디 있겠어? 당연히 얘네 y좌표를 보시면 얘는 양수, 얘는 y좌표가 음수, x축 여기 있겠네. 됐죠? 그러면 나 이 함수랑 0, x축이랑 교점계수 몇 개예요? 3개 나옵니다. 이렇게 풀자라는 거야 지금 상황.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풀었냐면 옛날에 이거 조립제법 했어요. 조립제법 해가지고 근이 뭔지 찾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 하지 말자 이거지. 조립제법 하지 말고 어차피 조립제법 안 돼요 이거. 하지 말고 그래프 그리면 근이 몇 개인지는 알 수 있다. 이거. 근데 중요한 건 이 그래프로 풀면 결국 어떤 개형, 어떤 상태인지는 이렇게 확인이 되거든요. 근 개수가 얼마, 몇 개다. 이런 건 되는데 모양이나 이렇게 현재 상황 자체는 이해가 가능한데 정확히 여기가 얼만데는 그래프로 못 구해요. 뭐 마이너스 2 왼쪽이겠죠. 근데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 이 정확한 값은 무조건 식으로 구하는 건데 알겠죠? 얘 어디서 만나는지 구하세요. 하면 조립제법 해야 돼. 실제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래프로는 대강 현재 상태를 파악해야 되고 만약에 근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면 근 개수 말고 근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면 그래프가 의미가 없어요. 근을 구하려면 저거 식으로 풀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 다음 봅시다. 27번입니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빼기 k는 0이죠. 근데 이걸 이 함수와 이 함수로 생각하자니 제일 불편한 게 이 k예요. k. 그래서 내 막대기가 되었지? 막대기가 필요한데? 잠깐만요. 자, 막대기. 이 막대기 이름이 사실 막대기가 괜히 누구 때리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게 얘 이름이 y는 k예요. y는 k. 얘 이름이 옛날부터 y는 k라고 지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k를 넘겨버리세요. 그럼 이제 이 함수가 뭘로 보이냐면 이 식이 뭘로 보이냐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라는 함수와 y는 k라는 함수의 교점 찾아라 이 얘기예요. 됐죠? 근데 맨 처음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서로 다른 세 실근 구하래. 실근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럼 지금 이제 봅시다. 얘 그릴 수 있니? 네, 그릴 수 있죠. y 프라임 하시면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이라서 6으로 묶으시면 x 빼기 2 x 플러스 1입니다. 아 그러면 이 3차 함수가 최고차항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왜 k 넘겨요? 아니 k는 모르니까 얼마인지 모르니까 난 한 양변에 한 함수라도 제대로 완벽히 그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k가 있으면 y좌표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k가 없으니까 그냥 대입을 할 수 있다. 대입해 보시면 7. 자, 2 대입해 보시면 1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네요. 됐죠? 그러면 이때 이 함수 하나를 완벽히 그리고 y는 k가 모르잖아. k가 얼마인지. k가 10일 수도 있고 y는 k가
너는 y는 3 그릴 수 있죠. y는 3, y는 마이너스 1. 이게 그래서 y는 k예요, 얘가. 오케이. 이 짝대기 이런 게 y는 함수예요. 근데 y는 k야. y는 k 함수가 얘랑 교점이 3개였으면 좋겠대. 어디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으라는 얘기죠. 교점 3개가 아니 너무 두꺼워. 좀 얇은 게 필요한데. 혹시 지나가다가 길고 얇은 막대기 같은 거 있으면 꼭 주워오세요. 그죠? 좀 필요하니까. 자, y는 k가 이렇게 했을 때 교점 3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게 점점 k가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7이 되는 순간 y는 k가 7이 되는 순간 교점 몇 개니 지금? 2개가 되버리죠. 이러면 안 돼. 3개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k라는 놈은 7보다는 작아야 되고 이때 딱 마이너스 20보다는 커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보면 보통 k를 넘깁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는 kx라고 해놔요. kx는 안 넘기고 푸는 게 낫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프 그려놓고 샤프 들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적용될 때까지.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68번에 2번, 4번이랑 69번, 70번 할 건데요. 이게 소문제가 많은 게 아니야. 그냥 샤프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봅시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셨죠? 근데 내가 아까 169번 보니까 다들 근으로 그래프를 그리더라고. 맞죠? 왜냐면 근이 구하기 쉬워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를 알려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분명히 근으로 그리라고 해놓고서는 또 미분해가지고 프라임 0이 되는 거 또 쳐주면 의미가 없잖아. 맞죠? 자, 가장 대표적인 3차 함수가 0,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생기네요. 여기 똑같네. 여기 똑같을 때, 여기 기가 똑같을 때. 이런 상태다. 물론 가운데가 0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게 이 간격이 똑같을 때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가 fx는 x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고요. 됐죠? 얘 미분해 보면 일단 전개를 하고 이렇게 미분해 보시면 당연하게도 얘가 3이 앞으로 오고 얘는 1차라서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x가 뭐가 나와요? 루트 3분의 알파 루트 3분의 알파 이렇게 나와요. 이 뭔 소리냐면 여기 극대극소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알파 루트 3분의 알파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길이가 똑같을 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똑같을 때 1대 루트 3 나옵니다. 오케이. 1대 루트 3. 그럼 니네가 아까 그린 그림이 뭐였냐면 여기 0, 여기 마이너스 루트 3, 여기 루트 3이었을 거야. 아까 맨 처음 그린 그림이. 근데 프라임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돼서 프라임을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 점 어떻게 푼다? 여기 루트 3, 여기 루트 3 길이 똑같죠? 그럼 여기가 몇 대 몇이다? 1대 루트 3이구나. 그럼 따라서 여기가 1이구나. 바로 나옵니다. 여기 얼마야? 1대 루트 3이니까 얘가 루트 3이니 얘가 1이 된다. 마이너스 1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 비율 관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굳이 뭘 미분을 해야 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근으로 제발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던 게 모든 애들이 다 프라임만으로 그래프를 그리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비율 관계만 안다면 프라임을 몰라도 근으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점 볼게요. 뭐 문제가 많네. 자, 먼저 28번. 이거 왜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k. 아까랑 살짝 다른 점은 얘가 플러스 k라는 점, k를 넘기면 마이너스 k가 된다는 점, 요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k 아끼고 k 남기고 다른 애를 넘길 겁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9x. 요거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9x라는 놈과 y는 k니까 얘를 그리기 위해서 y 프라임 해주시고 이렇게요. 프라임 0이 되는 게 어디랑 어디예요? 이거 혹시 암산해서 인수분해 되나? 안 되나? 안 된 말이고. 자, 요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게 아직 좀 연습이 덜 됐으면 프라임을 그리는 게 맞고 연습이 다 됐고 내가 개형들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그냥 얘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고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이 마이너스 3이랑 1이네 이렇게 쓰시면 된다. 됐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7 1 넣으시면 5 이렇게 됐다. 그리고 y는 k가 여기 있으면 3점 교점이 3개 근이 3개 이렇게 있으면 2점 이렇게 있으면 1점. 아니 애들이 여기까지만 그려놓고선 쌤 이 위로가 없는데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되면 되겠다. 아까 문제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실근과 허근이 나왔어. 허근 문제에서 아까랑 좀 다르죠. 허근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 실근 우리 좌표 평면에는 실수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i라는 게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좌표 평면이 오르냐고. i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올려. 이게 허수는 아예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실근 한 개라는 건 교점이 한 개 실제 존재하는구나. 허근 두 개라는 건 그냥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사실 3차식이니까 실근 한 개, 허근 두 개 나올 수 있지. 근데 우리 뭐만 생각하면 된다? 좌표평면을 위해서는 실근만 생각하면 된다겠죠. 그러면 한 실근 두 허근 만나세요 하시면 그냥 한 점에서 만나면 됩니다. 실근 만난 점 하나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이해됐죠? 그리고 근의 분리 29번 오른쪽 보겠습니다. 저 29번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아이고 분수를 줬네. 는 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함수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6x 함수를 그릴 건데 얘 프라임 해보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인수분해하시면 x 빼기 2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어요? 3차 함수 최고차항 양수인데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마이너스 1이랑 2네요. 그때 y좌표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찬스. 자 2분의 7이래요. 2, 마이너스 10이래요. 이렇게 알려줬어요. 자 그럼 이제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서로 다른 양실근 그러니까 양의 실근, 양수의 실근 그리고 한 개 음실근 서로 다른 두 개 양실근, 음실근. 그럼 봐. 실근이라는 건 x좌표 얘기하는 거예요. 근 x좌표, x값. x좌표를 얘기하려면 이 교점이 총 3개는 맞아. 근데 양수인 교점이 2개, 음수인 교점이 1개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자, 양수 음수를 가는 게 뭐다? y축이다. y축. 여기 0, 0,0이네요. 여기 이렇게 됐죠? 그럼 내가 여기보다 살짝 0,0보다 살짝 위에 했어. 그러면 교점이 어떻게 생기냐면 0 왼쪽에서 2개 생기죠. 여기서 1개 생기죠. 그럼 음실근 2개, 양실근 1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난 지금 그 반대로 양실근이 2개 했으면 좋겠잖아. 그럼 요때 밑에 있으면 돼요. 양의 실근 2개. x좌표가 양수인 게 2개, 음수인 게 1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양실근 2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k가 0보다 작아야 돼요. 이때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1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데 근 개수가 똑같은데 막 양의 실근이 나와야 된다. 음의 실근이 나와야 된다. 허근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온다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한 양실근 좀 많이 줄였어요. 하나의 양의 실근 그
다음에 두 헉은 이렇게 구하래. 그러니까 교점이 뭐야? 두 개 없고 교점이 한 개밖에 없다. 근데 양수인 한 개다. 양수인 건데 한 개 만나려면 이렇게 하면 두 개 만나잖아요. 이렇게 해야 한 근 만납니다. 한 근 만나는데 요때보다 위에 있으면 한 근 만나는데 양의 실근이 맞죠. 음의 실근 한 개였으면 이렇게 됐겠지. 음수인 실근. 자, 그럼 양의 실근 한 개 만나서 요는 요때 K가 요때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또 풀어볼게요. 딱 한 개만 풀겠습니다. 274. 274. 274. 네, 맞습니다. 모를 수 있죠. 미분과 적분합적 미적분은. 자, 다음 진도 나갈게요. 보시면 30번입니다.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x 4제곱 마이너스 32x 플러스 a가 0 이상이다. 그럼 a 놔두고 그냥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32x 이렇게 하라. 됐죠? 그럼 나는 뭐다? 이 함수 y는 a라는 함수와 y는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32x 이 함수를 그리겠다. 요거 이해되셨죠? 그럼 얘를 그리기 위해 프라임 하시고 프라임 하시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2 마이너스 4로 묶으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 야, 이거 프라임 0 되는 거 몇 개 나오니 이거? 2랑 허수 나오거든요. 허근 여기서. 그러니까 얘가 3차함수인데 알겠는데 3차함수인데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몇 개밖에 안 나온다? 2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3차함수가 얘가 프라임이 어떻게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2 한 개뿐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어떻게 생길지 몰라.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데 여기 2가 하나 뿐이다. 그러면 여기는 양수고 여기는 음수니까 fx는 어떻게 생겼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애가 됩니다. 이러면 이차함수 아닌가요? 사실 여기서 증가하다가 꾸불꾸불 약간 이렇게 되겠죠. 약간 꾸불꾸불 되지만 어쨌든 양수했다가 음수가 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정확히 어떻게 그리냐? 정확히 그리려면 얘를 또 미분해서 3차함수 얘를 프라임을 완벽히 그려야 돼요. 얘를 그리려면 얘를 또 미분해서 그려야 돼요. 그러긴 귀찮잖아, 맞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할 겁니다. 좀 꼬불꼬불하게 생겼지 뭐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이해됐죠? 증가하다가 감소하겠네. 그래서 허근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허근이네 이러면 근이 안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프라임이 대강 그냥 이렇게 생겼겠지라고 푸시면 된다. 선생님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른 점이 프라임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양음이지만 올라가다가 여기서 살짝 꼬불꼬불하는 거고요. 꼬불꼬불한다고 막 이렇게 꼬불꼬불은 아니에요. 그냥 살짝 꼬불렁하고 내려간다 이거지. 3차 함수 프라임이 이렇게 생겼으면 어디서 꼬불거려요? 얘는 그냥 쭉 내려가잖아, 맞지? 여기서 꼬불렁하면서 올라갔다가 얘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이 그림이나 뭐가 그렇게 다른 그냥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개형만 따져본다고요. 그래, 개형만. 대략적인 개형만.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4차함수가 어디서 꼬불렁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상태다. 그러면 이 위에가 얼마예요? 지금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2죠. 2, 여기 대입해 보시면 60, 426, 그럼 48.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4차함수보다 y는 a가 늘 어때야 돼요? y는 a가 더 커야 돼요, 맞죠? y는 a가 크면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y는 a가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또 막대기. 이거는 y는 a네요. y는 a가 이 위에 있으면 되는데 같아져도 된다고 했으니 요까지는 올 수 있겠다. 대신 그 밑에 있으면 얘가 더 커져 버리니까 안 되겠죠. 요까지만 돼요. 따라서 a는 48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fx 알려줬거든요. fx가 3x 4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a 요렇게 fx 나왔고 g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네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는 fx가 더 커야 되는데 gx보다 맞죠? 그럼 이걸 둘 다 그리냐? 그게 아니라고. 둘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식을 써보면 x 4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a 너희가 풀어야 될 식이 이 식인데 이걸 이항하고 양변에 2를 곱하고 양변에 3을 나누고 이거는 식과 전혀 무관하다고요. 그렇죠? 식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과 무관하다고. 근의 변함이 없어요. 이항만 하세요. 우리는 그냥 차라리 이 함수 푸는 게 아니라 이항해서 요 함수를 풀겠다고요. 됐죠? y는 a와 y는 마이너스 3x 4제곱 플러스 8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0을 풀자. 됐죠? 그 다음에 그리기 위해서 프라임 해주시면 마이너스 12x 세제곱 플러스 24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x로 묶으면 여기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2x x 빼기 1 제곱이구나. 아이고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생기냐? 프라임이 최고차함계수가 음수인 3차함수인데 0, 1, 0에서 지나고 1에서 접해요. 이렇게 된다고. 이해됐어요? 3차함수가 양, 점점점점점 이 그래프가 얘들 지금 못 그리는데 뾰족하게 그리면 안 돼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 2차 함수처럼 올라왔지 2차 함수.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야 돼. 내려가세요. 근데 내려가다가 애들 다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고. 여기서 프라임이 0이 돼야 돼요. 그죠? 여기서 잠깐 생각해봐. 야 내려와서 여기서 프라임이 0이 돼야 되는데 지금 프라임이 0이잖아요. 맞죠? 1,0 0이 되면 쭉 내리면 안 되지. 살짝 꺾여야지. 다시 이렇게 내려오다가 살짝 다시 꺾여야지. 됐어요? 그 다음에 프라임 0이 듣고 다시 내려가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프가. 여기가 실제 1, 뭐 얼마겠죠? 여기는 0,10입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가 a 이 값을 항상 성립하는 a 값 찾아라. a가 이 함수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맞죠? 이 함수보다 늘 크거나 같으려면 이거보다 위에 있으면 돼요. 딱 이거거나. 따라서 a가 10 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간에서의 부등식인데 뭔 소리냐면 이제 구간을 따라 자르겠다고. 구간 줄 테니까 자르라고. 그 얘기예요. 자, 지금 보시면 x가 0 이상일 때 라고 나왔습니다. x가 0 이상일 때 요때만 보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a가 0 이상이다. 근데 a 놔두고 나머지 넘기시면 요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난 이 함수 그려야 되잖아. 난 이걸 풀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이 함수를 그리겠다. 맞죠? 근데 이거 프라임 안 할래요. 맞아요. 이거는 인수분해가 훨씬 빠르거든요. 이렇게요. 되셨어요? 얘 함수 어떻게 생겼냐면 x축이 있고 얘가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0에서 접하면서 3을 지난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림 조금 못생겼네. 3을 지난다 이렇게요. 요거는 다시 그릴게요. 그냥 다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0, 3. 그럼 자 아까 얘기했죠. 여기 극대 여기 가운데 이게 1대 1대 1이라고. 딱 마침 3이네. 그럼 여기 x좌표 1, 여기 x좌표 2라고 프라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이해됐어? 프라임 0인데 이거 두 개 찾아버렸잖아 벌써. 프라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대 1대 1 뭐 이런 비율들을 아시면 자 그때 뭐 별 얘기는 없고 이것만 성립하게 해달래요. 대신 우리는 x 범위를 어떻게 자르겠다?
0 이상인 것만 보겠다. 그럼 우리는 뭐만 봐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 빨간색만 보셔야 됩니다. 이 흰색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 2, 얼마 지나냐? 2, 여기 대입해 보시면 막 8, 12 해서 4 나옵니다. 근데 y는 a가 얘보다 커야 되니까 이 빨간색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대신 4까지는 괜찮겠죠. 따라서 y는 a가 4 이상이다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그냥 이거는 범위를 자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두 번째 문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gx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입니다. 자, a 놔두고 다 넘겨주세요. a 놔두고 다 넘기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a 이렇게 되겠다. 됐죠? 난 이거 함수 그리기 위해서요. 일단 우리 20을 풀어야 되고 이 함수를 그리기 위해 미분을 하시겠다. 그러면 프라임이 1이랑 마이너스 1에서 하게 되는구나. 그럼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기냐면 얘가 최고차항이 양수인 이렇게 생긴 함수고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마1 1이다. 됐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이 함수에다가 3 나오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래? 0부터 2까지네. 어우. 그럼 0은 어디지? 0은 알아. 가운데네 0. 그죠? 그럼 2는 어디 있어요? 당황하는 거죠, 거기서. 그럼 어떻게 하는데 아까 배웠던 거. 원래 우리가 어떻게 풀었어요? 이거 모를 때. 비율 모를 때 사실 2 집어넣어서 얘보다 큰지 작은지로 찾았어요. 맞죠? 근데 이제는 뭘 할 수 있냐면 1대 1대 1이니까 여기 1 차이 나네. 여기 1 차이 나네. 여기 1 차이 나네. 여기가 2예요, 정확히. 그럼 0부터 2가 이렇게 되겠죠. 이 비율 관계를 알면 굉장히 편리한 거야, 모든 게. 2가 사실 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더 밑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3은 어디 있겠어? 당연히 더 위에 있겠죠, 이제는. 그걸 알 수 있다. 자, 그럼 요 범위 안에서 a가 더 작아야 된다며. 그죠? 이 범위보다 a가 더 작아야 돼? a는 필요 없네. 사실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요거는 a가 마이너스 1 이하네요. 되셨나요? 굿! 자, 그러면 두 개만 풀고 하원하겠습니다. 아니다, 두 개 말고 하나만 풉시다. 뭐 범위만 자르면 될 것 같은데. 79번 하나 풉시다.